대한민국 검찰이 마침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그리고 그 마누라인 김건희만을 보위하는 그런 경호처가 돼버린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누가 봐도 가장 큰 범죄, 주가 조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 23억을 같이 자기 엄마랑 같이 벌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통정 매매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이 무모한 도전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게 뻔합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자신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자기들이 그냥 불기소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제정신이라면 검찰 개혁을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김건희는 성역이다. 이게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명태균의 휴대폰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김건희의 운명도 갈릴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제 검찰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기소청 하나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독점의 폐해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검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 어떤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에서조차 김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검찰 너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제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촛불은 타오를 것이고 탄핵의 불은 당겨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윤 대통령은 김건희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싸기만 하다가 지금까지 문제를 자초해 왔다. 지금까지의 이 사태를 자초해 왔다.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무혐의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을 떠나서 정치로 넘어오게 됐고 그 김건희에 대한 향방, 김건희 문제의 향방은 이제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쫓아내야 된다. 몰아내야 한다. 국민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기소권이 없죠.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 결정을 한다. 그 말은 국민들이 탄핵의 촛불을 당겨야 한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 역시 마찬가지죠. 사설에서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다 라는 말로 사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모두 한국 국민 등등 모든 신문에서 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언론이 보면은 누구도 윤석열 김건희 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 곧 탄핵될 것 같으니까 이들이 이제 태세 전환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굉장히 빠릅니다. 얘가 지금 곧 쫓겨날 것 같다. 그럼 확 바뀌죠. 그 전에는 그렇게 잘한다. 우리 윤석열 김건희 최고 하다가 내일 모레 탄핵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태세 전환을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이제 세 번째 특검법이죠. 이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13개의 혐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첫 번째, 두 번째 것보다 굉장히 센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는 법치 사망 선고일이다. 이제 국민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제 탄핵에 돌입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렇게 무모한 짓거리를 했을까요? 검찰 스스로 이게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김건희가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주가 조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검찰이? 그런데도 이런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견된 일이었죠. 이미 친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습니다. 그때부터 이거 무혐의는 이제 불기소 나오겠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친윤 검사를 앉혔다. 그때부터 이미 다 끝난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를 출장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뺏겨가면서 황제 조사를 사실상 당하고 온 거죠. 김건희한테. 그렇게 해놓고 그걸 자기들은 조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거의 5년 만에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심의위원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레드팀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쓸데기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죠. 결국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 그렇게 처음부터 짜여져 있었다. 첫 번째는.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산의 의지죠. 용산의 의지. 원래 검찰은 정권의 개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정권의 개 노릇을 해왔느냐. 전두환 노태우 그 12.12 쿠데타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처분을 내렸었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결국 기소를 했어요. 자기들이 무혐의라고 했던 것을 기소를 다시 하는 그런 더러운 행동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검찰은 국민들이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죠.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원래 센 데만 쳐다봐. 센 데만. 그리고 약한 자는 한없이 밟아버리고 센 자 앞에서는 발가락까지 핥아먹는 그런 더러운 짓을 이제까지 검찰은 해왔다. 그런 점으로 비춰볼 때 김건희 불기소는 뭐 예견된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다. 검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의 무모함. 이런 거 지시를 하고 이런 이 무모함도 있지만 사실은 김건희의 무모함 앞에 검찰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김건희를 이 나라에서 지금 김건희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석열이도 못 해보잖아요. 윤석열이가 자기 선배들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선배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뭐 자기 마누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자기 선배들한테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할 처지가 아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대통령인지를 모를 정도의 말을 윤석열이가 했다고 중앙일보에서 기사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 의해서 뽑힌 윤석열이도 못 해보는데 검사 나부랭이가 김건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가 야, 나 불기소 처리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윤석열은 왜 이렇게 이 지경에 올 때까지 그대로 지금 김건희를 그대로 두고 있고 김건희가 무서워서 불기소하도록 했을까 하는 점을 짚어봐야 됩니다. 결국 윤석열은 탄핵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에 대해서 특별히 뭐 법에 위반된 게 없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그쪽 언저리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법률 위반할 일이 나오게 되죠. 명백한 법률 위반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 상설특검입니다. 상설특검.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이제 이 발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상설특검이 임명돼야 됩니다. 법에 뭐라고 돼 있냐? 대통령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특검은 거부권 행사를 주지만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러면 특검을 임명을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법률 위반이고 나발이고 내 마누라 손대는 건 난 절대 안 해. 내 탄핵돼도 좋아.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진짜 탄핵되는 걸 쫓겨나는 것을 원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윤은 자신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죠. 그게 뭐냐? 특검을 임명을 안 해. 그러면 법률 위반이라고 나와. 그러면 국회는 탄핵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그런데 8석이 부족하죠.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8석이 나와줄 것이냐. 윤석열은 안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명만 찬성을 할 것이다.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다 전원이 나왔을 때는. 탄핵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8명이 나를 버텨준다. 한 명만, 여기서 그러니까 7명까지 가도 한 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버텨준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될 이유가 없다. 나 탄핵시켜. 탄핵시키라니까. 이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대척점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대척점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한 배 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은 김건희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믿는 거죠. 지금 싸우는 척, 그건 다 시원하니까요, 그거. 결국 한동훈이 믿고 국민의힘 의원들 믿고 그래 탄핵해봐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상설특검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만약에 정말 에이 무슨 말이야. 국회의원은 국민의힘도 제정신 가진 놈들이 있는데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그러면 또 방어막이 하나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한테는. 헌법재판소.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으로 보면 인용 안 합니다. 기각하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끄는 거죠. 탄핵까지 가려면 헌재가 판결을 낼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계속 끌어. 그러면 윤석열이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용산에 앉아서 날마다 술이나 먹고 놀아도 됩니다. 지금도 국정을 안 했지만 이제 마음 편하게 안 해도 되죠. 그리고 6개월 후에 헌재에서 기각하면 다시 복귀해서 이제는 더 활개를 치겠죠. 그러면서 한 2년을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대통령으로 퇴임을 하게 된다. 그 길을 택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탄핵해라. 국회에서 통과시켜봐. 첫째, 국회에서 니들이 나를 통과를 못 시킬 것이다. 둘째, 나는 헌재가 있어. 헌재가 감히 나를 어떻게 탄핵해? 못해. 왜? 다 자기 사람이니까. 대부분 자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그래 나를 탄핵시켜라 하고 자신 있게 나서는 겁니다. 한동훈이를 믿고 있고 국민의힘을 믿고 있고 헌법재판소를 믿고 있다. 이런 조언을 누가 했겠습니까?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라고 말했던 김건희를 믿고 있는 김건희가 다 조언을 했겠다고 나는 봅니다. 모두 김건희의 조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고 용산이 움직이고 있고 윤석열이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면 김건희의 그 무모한 행동, 이제까지의 무모한 행동들을 보면 탄핵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다든가 이런 미친 짓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빌드업이죠. 그러면 윤석열은 나 탄핵시켜. 해보라고.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은 무식하고 무모한 것이죠. 민심의 파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자기를 방어해 줄 것 같지만 민심의 파도 앞에 국민의힘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버텨도 국회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버텨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국민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래 나 탄핵해봐 라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 무모한 불장난이 자신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불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 무덤을 스스로 파서 그 무덤 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지 몸을 스스로 불태우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